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가격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싼 종목으로 수급 이동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홈센터 홀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동향하고요, 종목별 이슈나 흐름들 한번 같이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홈센터 홀딩스 7%의 하락 흐름들을 보이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홈센터 홀딩스의 본업은, 이 회사는 일단 뭐 지주회사고요.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강산업과 보강홀딩스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홈센터 홀딩스 자체는 이제 건축자재 도소매 사업과 레저 스포츠, 임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뭐 이 종목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좋아져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대체적으로 이 정치 테마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정치 인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 인맥 쪽으로 볼 종목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 밀양 신공항 정책의 수혜주가 홈센터 홀딩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공항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가덕도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뭐 좀 이런 부분하고는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거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홈센터 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홍준표 관련 수혜주로서 움직임과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뭐 기업 자체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보다는 테마성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워낙에 이 홈센터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끼가 많습니다. 주가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 흐름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아실 거예요. 2007년도 이때는 대우나 관련주로서의 어떤 이제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가 형성됐다라는 점이 되겠고, 이후에는 뭐 대우나가 좀 4대강 사업으로 좀 변화됐죠. 그러면서 또 4대강 이슈 속에서 또 움직임 뭐 가져갔었고, 2016년도 이때는 이제 대구 신공항이었나요? 대구 신공항 관련해서 또 이슈로서 움직임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서 뭐 이제 밀양 신공항 뭐 이런 쪽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그런 밀양 신공항 정책을 좀 밀었다는 점에서 홍준표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끼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SOC 쪽, 대규모 어떻게 보면 토목건설 SOC 쪽에 대표적인 좀 수혜주로 좀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회사가 건축자재나 골재 채취업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계열사들이 다 뭐 그런 건설 쪽이다 보니까, 야, 이거 부동산 정책, 부동산 주택 공급 확대 있죠?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이쪽으로도 좀 재료의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 그렇게 엮이지는 않지만 그런 확장성도 우리가 항상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국에 이제 재료라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는요. 이제 이 종목의 어떤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 거래량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거래량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터진 이 거래량이 홈센터 홀딩스가 상장한 이후에 가장 많이 터진 거래량입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렇게 좀 발생이 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이 거래량 터진 시점이 또 기가 막힌 게 지난 몇 년을 역배열 하락 추세 갔거든요. 역배열에서 뭐 계속해서 흘러내리던 모습이었는데, 이걸 이제 정배열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에서 방향 전환을 해놓고 뭔가 이제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상향 흐름들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신호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주봉이나 이런 것들의 흐름들을 봐도 전반적으로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이 120선, 60선인데 이게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몇 년을 역배열 하락이었는데 이때 데드크로스 나오고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몇 년 만에 나오는 건지 지금 거의 3년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3년 만에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상승으로 가는 가운데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라는 거죠.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좀 조정을 줘요. 5일선도 깨지고 뭐 이렇게 좀 깨지는 부분이 되겠는데, 오늘 홍준표 관련주들이 대다수가 조금 쉬어갑니다. 뭐 별다른 악재가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예, 쉬어가는 것 같고, 어제 이제 나온 뉴스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요새 이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보수권에서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만약에 이제 또 크로스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에는 관련주들이 더 움직이고 또는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홍준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뭐 경남스틸, 예, 뭐 다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휴맥스홀딩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한국선제, 그 다음에 K탑리츠, 뭐 이런 거예요. 뭐 3일, 뭐 이런 거죠. 근데 얘네들이 오늘 다 좀 쉬어가요. 근데 왜 쉬어갔느냐? 그러면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간다, 이렇게밖에는 좀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보다는 단순히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면 솔직히 가격 부담이 생기거든요. 네, 뭐 가격 부담이 좀 생기고 조정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쉬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홈센터 홀딩스가 그럼 이제 많이 올라갔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저점 대비해서 한 50% 올라갔죠. 예, 거기에 따라 이제 단순한 좀 조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다른 종목들 보면 3일이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이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좀 비싼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국선제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 부담되죠, 이런 가격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이제 경남스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를 이제 잡으러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뭐 관련주라고 해도.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홈센터 홀딩스가 많이 올라간 게 있느냐? 제가 봤을 때 큰 숲에서 관점에서 보면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예, 올라간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갔지만 전체적인 큰 숲에서 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게 없다라는 거죠. 이 테마주들, 왜냐면 이 종목들이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가격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가격이 싼 종목으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조정 이후에 뭐 이제 전체적으로 다 홍준표 관련주들이 또 빠지고 있고 쉬어가고 있는데, 이번 조정 이후에 홈센터 홀딩스가 뭔가 이제 위기 이후에 기회가 찾아온다고, 또는 이제 위기 이후에 부자들의 순위가 많이 바뀌잖아요. 네, 부자 순위가 많이 바뀌거든요. 이 위기를 누군가는 기회로 삼아서 이제 또 막 치고 올라오는 기업도 있고, 반대로 이제 기존에 잘 나갔던 부자들은 좀 꺾이는 경우도 있는데, 테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기존에 잘 나갔던 놈도 있고 못 나갔던 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떨어지고 위기로 인해서 뭐 또는 조정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다시 갈 때는 이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못 간 종목들, 지금 홈센터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어떤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또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때는 또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많이 못 갔으니까 조정 이후에 다시 갈 때는 홈센터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대장으로 역할을 좀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조정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 1700원대에서 음봉이 터지더라라는 거죠. 음봉이 터진다는 건 누군가는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고, 결국에 매수의 힘보다는 매도의 힘이 강했다라는 거고, 이 흐름에서 더 어떠한 이제 강력한 매수세가 없는 가운데 주가가 좀 되밀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때 역시나 이 1700원대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어떠한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조정을 줄 것이냐, 이거를 이제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얼마에서 하락이 멈춘다, 이거는 뭐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뭐 하락이 멈추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는 어떤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최대 떨어지면은 저는 뭐 이제 135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이렇게 보면 또
뭐 제정신이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이전에 올라올 때 이렇게 보면 이 구간이 저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만큼은 절대적인 이런 지지 구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물론 이 중간에 다시 돌려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조정이 얼마까지 나올 거냐라고 한다면 최대 1350원인데, 뭐 여기 오기 전에 중간에서 좀 돌려준다면 뭐 1차적으로는 1450원 정도,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 반등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부근에서 돌려내는지, 여기서 돌려낸다면 좀 다행이고, 만약에 좀 더 밀린다 그러면 1350원 정도가 이제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가 빠지기는 하지만, 5일선도 깨지고 빠지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전한 좀 조정 정도로 이해하고 보시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 조정 이후에 다시금 이제 돌려가는데 중요한 건 얼마만큼 조정을 주고 돌려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는 걸 보면서 반등의 어떤 포인트나 추가적으로 또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되는지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면서 바닥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 상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정도 흐름들을 주도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차후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건전한 조정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일선도 깨지고 하면서 조금 한 템포 숨고르기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어디에서 좀 하락이 멈추는지를 같이 좀 확인을 하면서 어떤 반등의 시그널, 제가 보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있는데, 이런 이제 뭐 반등 상승으로 전환되는 캔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없이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음봉이잖아요. 음봉의 흐름에서는 어떠한 이제 반전의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네, 음봉에서는 반전의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고, 적어도 양봉 하나는 좀 떠줘야 어느 정도 기준을 잡기가 좋은데, 음봉이 뭐 3개 연속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음봉이고 이러면 어떤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를 잡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양봉 하나 뜨는 거를 좀 보면서 어디서 좀 바닥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될지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1차 1450원, 2차 135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고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서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